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경제 투어 차원에서 대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전국의 지자체가 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요 부족 등으로 번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건 사업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은 성문 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은 청주 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을 직접 언급해 충청권에서만 4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자 충북 지역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인적, 물적, 문화적 단절의 해소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가려는 강호 대륙 충북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법을 위반한 환경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주시가 이전과 다른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경 관련 업체들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폐기물 침출수를 무단 유출하다 적발된 폐기물 소각업체입니다. 청주시는 기존 관행을 깨고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고강도 처벌을 내렸습니다. 시는 그동안 업체의 손실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선호해왔습니다. 지난해 67건의 폐기물 업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도 2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과징금이 나와도 하루 이틀 영업해서 그거 내도 업주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거고 타격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계속 그런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거고. 실제 영업정지에 따른 해당 업체의 예상 손실은 과징금보다 수십 배나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주시는 업체가 제기할지도 모를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강화된 방침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엄격해진 환경 위반 처벌은 앞으로 선례가 돼 법 준수에 대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환경 관련 시설 신증서를 놓고 각 시군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찰은 더욱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증평군청 앞에 모인 8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근 청주시 북이면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량을 현행보다 5배 가까이 늘리는 계획을 밝히자 삭발투쟁까지 벌이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다 갖다 여기서 소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증평으로는 살 수가 없고 심지어는 빨래 널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소각시설에서 불과 4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위치해 있고 미세먼지 증가와 대기오염 등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증평군이라고 주장합니다. 몇 배도 확장하겠다는 이런 양심 없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증설 규모 조정 등을 업체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규모라든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시설을 좀 더 이제 방지시설 같은 걸 좀 더 좋은 거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안들은 논의가 되겠죠. 하지만 해당 업체는 환경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설비로 증설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괴산에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의 목소리가, 음성에서도 LNG 복합발전소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 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 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았다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떼제베 골프클럽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떼제베 골프클럽의 개인정보관리업체는 지난 16일 홈페이지 이전 작업 도중 외부로부터 시스템 공격을 받아 일부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도급 택시 영업을 한 택시회사에 사업자 면허 취소란 초강수를 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업체에선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 한 법인 택시 업체에 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은 이른바 도급 택시.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운행을 맡겼다는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운행된 택시는 모두 81대로 도급 택시 운행기사는 138명에 달합니다. 업계에서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건데 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청주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시민들이 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업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처분하게 된 거고요. 택시업체는 업계 관행에 대한 처분으론 너무 과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택시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중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도급 택시 운행이 청주시 택시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다른 지역 도급 택시 업체 처분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택시업체 측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음성 폐기물 화물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환경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송을 맡긴 업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환경청은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세워진 70여 대의 화물차. 공장 이삿짐인 줄만 알고 인천에서부터 싣고 왔지만 폐기물로 확인되면서 이동이 금지됐고 며칠째 발이 묶였습니다. 차에서 잠을 자고요. 사실 저쪽에는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못 먹어요. 지금 이게 사람 사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기사들이 주장하는 화물차 한 대당 피해 금액은 300여만 원. 환경청의 중재로 잠적했던 업자가 나타나며 3월까지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선자는 돈 줄 능력도 없고 돈 줄 생각도 없고. 환경청은 이번 폐기물이 인천의 한 공단 내 여러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철거업체에서 나온 폐기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화물 운송을 주문한 업자를 일단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충북은 오히려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충북 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상승률이 3.25%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31%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설을 앞두고 도내 9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가 66.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 예정은 지난해보다 10.6%포인트 감소한 44.7%였으며 저객 지급 시 1인당 평균 85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32개 품목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명절 연휴 기간 도민불편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고속 시외버스의 15개 노선을 180회 증편 운행합니다.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1196km 구간의 임도도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고 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충북대 수의대 야생동물센터, 청주랜드 관리사업소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관악 공동연구체제를 통한 야생동물의 구조보호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도내 야생동물 구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충북 도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가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1회 제천 얼음축제 개장 퍼레이드가 오전 11시 의림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1도, 보은 영하 9도, 청주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4도 등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청주, 진천,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